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초반 좀 열세였었죠. 분명히 열세였던 영남에서 지금 추격을 넘어서 일부는 혼전, 또 일부에서는 또 앞서는 지역도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영남, 이러한 보수층의 결집을 위해서로 보입니다, 분명.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를 소환했고, 그러면 대구 정도만 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뭐 완전 광폭 행보입니다. 대구, 충청, 부산, 울산, 경남, 강원 등등. 그런데 지금 가는 곳마다 운집하는 인파 또한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정 또는 연민 이란 눈길도 분명히 있을 거고. 반면 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과연 언제적 박근혜냐? 과거 선거의 여왕 인정한다. 언제적 박근혜냐? 또는 탄핵당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인데 윤석열 어게인도 모자라서 박근혜까지 어게인이냐? 라는 그러한 비판. 그리고 넓게 보면 중립적인 시각에서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보수층의 결집으로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효과를 낳을 것이다. 다만 중도층에게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마 두 분 좀 격한 토론이 예상되는데 수위를 낮추시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해서 박근혜 씨가 다시 등장하게 됐습니까? 국민의힘의 요청이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요. 맨 처음 시작이 칠성시장에 있는 한 참기름집에서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칠성시장에서 한 할머니가 참기름 이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직접 짜서 그걸 드렸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 번 드시고 너무 고소하고 맛있으니까 박 전 대통령은 칠성시장에 있는 그 할머니 참기름집을 찾아가서 직접 감사히 잘 먹고 있다라고 인사를 한 적이 있답니다. 근데 그때 칠성시장에 사람이 엄청나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후보들이 박 전 대통령 칠성시장만 가지 말고 우리 좀 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칠성시장에 참기름 가게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갔다가 사람이 모이드는 것을 보고 이게 좀 여기저기서 요청이 와서 시작하게 됐다. 일단 그렇게 먼저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계기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길래.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은 어디 가면 또 남해하고 창원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경남 도지사 지금 선거도 굉장히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뭐 경합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박한수 후보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너무 처음에 기대치를 너무 올려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혼자 뭐 개인 의기라고 뭐 민주당에도 설명하게 하던데 15대 1이라는 그런 이제 성적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해 놓으니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8대 8 내지는 잘하면 9대 7도 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의 처음부터 제시한 너무 높은 기대치가 오히려 이 선거에서 보수가 결집하는 그런 동기를 만들어줬다. 만약 처음부터 뭐 8대 8이라든지 또는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 같다라고 했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이제 민주당의 압승을 미리 처음부터 때려놓으니까는 뒤에 후반 갈수록 보수가 더 결집하는 그런 이제 계기로 작동하지 않았는가? 거기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합 지역은 더 보수 유보층들이 보수 적극층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상황도 같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뜻대로 15대 1이라는 그런 성적은 터무니없다. 그래서 저는 최대로 가면 8대 8 내지 9대 7까지도 저는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전혀 없었다. 네, 그러니까 네. 의도적이거나 계획은 네, 네. 없었는데 네. 대구에서 환호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네, 네. 각 지역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렇죠. 그 요청에 따라서 지금 지역 동선들을 펼치다 보니 네. 사실상 광복행보 전국 선거에 이제 뛰어든 모습으로 지금 됐을 뿐이지 실제 애초에는 계획된 바는 없었다. 네,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좀 궁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유영아 의원이 대신 설명을 했는데요. 칠성시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참기름을. 네. 거기에 추경호 후보가 온다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본인 말씀대로 조용하게 참기름을 맛있게 드셨으면 그분한테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감사로 가는 자리에 막 카메라 들이대고 추경호 후보 오고 이러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농담으로 그러면 충청도에서는 어떤 분이 들기름 선물했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실적으로 설명하면 된다 생각이 들어요. 보수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장동혁 대표가 돌아다녀봤자 실제적으로 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도 등판을 시키면 보수 유권자가 결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보수층들에게 좀 이재명 정부의 뭐 국민의 말대로 독주를 좀 견제해 달라라고 얘기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민들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논쟁이 많겠죠. 탄핵당한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 복권이 됐는데 그 대중적인 첫 행보가 선거라는 공간에 나오게 되면 소위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헌정적 권리,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잘못 행사하는 거 아니냐, 논쟁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궁색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가 매우 궁색하다.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게 됐을 때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반신반의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효과가 있고 국민들이 좋아할 거라면 뭐 저렇게까지 궁색하게 칠성시장에 참기름까지 동원해서 전국에서 요청이 왔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좀 역사적인 퇴행인 것 같다는 느낌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따지면 국민의힘이 선거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구나.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번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긴 하는데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사면복권된 뒤에 선거운동까지 뛰는 사태를 보게 되니까 좀 난감하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어제 강원을 찾았습니다. 강원 현장 영상 그리고 이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 이어서 같이 본 뒤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군에 계실 때 양구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가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이런 김진태 후보 같은 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감 있으시고 또 성실하게 일을 잘하시는 분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윤 어게인도 모자라서 박근혜 어게인, MB 어게인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성격을 확 바꿔놓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의했던 상식적 국민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저희도 기자들 현장에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전국 각지에 특히 격전지에 내려가 있는데 제가 어제인가 그제 방송에서 현장 기자들 직접 연결해서 물어봤더니 울산 그리고 경남 울산과 부산 기장이었습니다. 울산과 부산 기장의 기자가 현장에서 봤는데 상당한 인파가 솔직히 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대중적 동원력은 분명히 입증이 되는 정치인이다. 보수에서도 여러 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가장 강력한 약간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이러한 그 부모와 그리고 지역적 기반을 확실하게 갖춘 인물은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국에서 사실상 국민의힘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내일 부산으로 가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모레 내려가서 부산시장 후보를 돕는다고들 합니다. 급해서 이런 겁니까? 전직 대통령들? 저는요, 아니면 민주당에서. 전직 대통령도 일종의 당적을 가졌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인 표현과 그리고 그 속했던 정당의 후보를 당연히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 민주당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래도 탄핵을 당했고 사면을 당했으면 여전히 자성의 시간을 더 갖고 국민에게 좀 더 사과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도 다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 또는 이제 현재 살아계신 정치인 중에서요, 이렇게 현장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수천 명을 동시에 모을 수 있는 정치인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정도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돈 없이 자연적으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은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이렇게 국민들께 사랑을 받고 아직까지도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인기가 있다 그러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나섰겠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 왜 나서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한 번 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면 부동산 실패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조국 민족수석의 그 비리를 알고도 끝까지 비호하다가 국민적으로 커다란 역풍을 맞은 그런 정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걸 부끄러워야 되죠. 전직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 이후의 평가를 잘 못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적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큰 소리 친다는 게 너무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니까 누가 나섰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못 나서니까 현직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 1박 2일 머물렀습니다. 자갈치에 갔습니다. 서울에서는 사고가 났는데 자갈치에 가서 회 파티를 열었다고 해서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서 또 부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의 날인가요? 해서 영도에 가서 파란색 정장을 입고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또 영부인도 파란색 투피스인가 원피스인가 모르겠는데 그 옷을 깔맞춤하고 나와가지고 푸른색 바다색과 비슷한 푸른색 여러분 좋지요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자기가 픽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서 전재수 후보 도와주러 온 거고요. 자기가 픽에서 데리고 있던 하정우 수석을 도와주러 왔다는 거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쟁심 또는 불안함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이 상황을 오히려 민주당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기 질투감으로 계속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에 탄핵됐던 대통령인데 왜 나느냐라고 말을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말로 본인은 죄를 지금 지우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 취소 특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본인 죄를 지우려고 하다가 우리 역풍을 받아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니까 그걸 잠깐 철회하고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오히려 모든 죄를 다 받았습니다. 사면 복권됐습니다. 자, 죄를 지었고 처벌받은 사람과 죄를 지었음에도 처벌받지 않으려고 법을 공소 취소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켜서 법 앞에 예외가 되려는 사람과 비교하면 누가 더 국민들 보기에는 눈높이에 좋은 지도자로 보이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 직접 나선 게 오히려 민주당한테는 더 독이 됐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반론. 아니, 걔가 너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말씀. 전재수 후보가 좀 위태로운 겁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태롭죠. 아니 여론조사를 했을 때 지금까지 계속 1위였는데 말씀의 요지가 계속 1위한 후보한테 위태롭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1위라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1위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아니, 오차범위인데 그거 각당의 아시잖아요. 평가인데 네. 일이 양당에서는 아닙니다. 다 혼전 지역으로 일단 분류해놨다. 혼전입니다. 적전 정합니다. 지역으로 분류해놨다. 선거법이 이렇게만 그렇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박형준 현 시장이 위태롭다고 말하는 게 상식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직 시장이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는 갑자기 서소문 그 고가 말씀하시는데 12시간 동안 방치한 게 서울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 생명을 이뤄낸 문제인데 서울시가 그렇게 12시간 방치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걸 갖다가 현직 대통령이 바다의 날 때문에 내려간 부산 문제 가지고 공격하시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죄를 아직 졌는지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계속 국민의힘이 주장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왜 예를 들면 선택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아직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서 실행된 게 없어요. 일부 의원들만 제기한 거니까 좀 사실관계부터 좀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왜 예를 들면 저희들이 부끄럽고 반성을 해야 됩니까? 박근혜, 이명박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잖아요. 실형을 20년 이상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제가 볼 때 밖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고민하고 그다음에 조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뭐 선거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핵심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전 대구 지역이 상당히 위태롭다라고 하는 판단, 영남 지역 전체와 관련해서 새로운 반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과정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상고 처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제가 항상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그럴 수 있다고 친다. 국민의힘이야. 어려운 상황이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렵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이가 드셨는데 내가 이렇게 선거동 나가니까 수천 명이 모여 이걸 확인하려고 나가시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가의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유영아 의원도 뭔가 정치적 노림수가 있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을 한 건가? 그랬을 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방선거 플러스 알파 뭐가 있는 게 아닌가 고민스러운 거죠. 좀 그렇다면 이 얘기는 친윤 플러스 친박 결합을 통해서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영남 맹주 그다음에 국민의힘 패권 어떤 영역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괴한 결합이어서 그래요. MB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근데 그 MB라고 하는 파워는 크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왜 기괴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장동혁 체제가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윤 어게인 하겠다고 등장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윤 어게인은 윤석열 그다음에 지금 뭐 옛날엔 세트였습니다. 한동훈 이 세트였었는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한테 구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게 기괴한 결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기괴한 결합도 넘어들 만큼의 정치적 이익이 있다고 저희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효과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효과가 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초반 효과는 발생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생각도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건 보수에게는 뭔가 좀 새로운 흐름이 있나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첫 반응은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또 반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계산을 할 수 없는 게 또 여론조사가 지금 공표기간에 금지기간 들어가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지방선거 이후에 무엇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많아서 모양새는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일단 그것은 어육이니까 이쯤에서 정리하시고 제가 두 분께 이 주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효과 물론 여기에는 이제 자기가 속한 진영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선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이 아마 나뉘겠습니다. 나뉠 건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보수층의 결집을 통한 특히 접전 지역에서 접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1%포인트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당락을 결정할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반면에 중도층으로부터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변수로 등장하긴 등장했고 실제 지금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두 분 제가 그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다라는 그 애칭으로 많이 불렸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도 박 전 대통령이 9년 만에 공개 행보를 하는데 9년 만에 공개 행보를 하는데도 여전히 선거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습니다. 근데 과거에 선거 여왕 때 그 지역을 직접 방문하면 지지율을 15%포인트 정도 끌어올린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었어요. 그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스쳐 지나갔다. 그러면 한 10%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월이 많이 흘렀고 또 이제 탄핵이라는 그런 이제 아픔을 겪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정도 효과는 좀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전히 5에서 한 6, 7% 정도는 여전히 지지율 상승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합 지역을 박 전 대통령이 가서 이 후보를 저는 믿습니다. 이 후보가 지역 발전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한다 그러면요. 경합 지역에서는 5%는 엄청난 큰 지지율 상승이거든요. 경합 지역에서 5%는 완전 끝나는 거죠. 결정짓죠. 그렇죠. 승패를 결정짓는 그런 이제 지지율 효과를 상승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도는 동선을 보면 경합 지역 중심으로 많이 돌고 있는데 아마도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의 어떤 행보에 의해서 보수 유보층 그러니까 지방선거는요, 제가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 총선과 대선에 비해서 지방선거는 투표 참여율이 좀 낮습니다. 이 세 개랑 비교하면 제일 낮은 게 지방선거라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뭐냐, 각 진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자 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게임이라 그러면은 보수의 상징적인 인물이 박 전 대통령이 와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 보수에 있는 유보층이라든가 보수에서 아직 판단을 못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투표자 끌어오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합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없이 오히려 보수 유보층들이 투표장으로 나와서 승패를 결정짓는 그런 효과를 박 전 대통령이 충분히 가져올 것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 득이라고 본다면, 네. 기대하는 득이라고 본다면 우려되는 실은 없습니까? 득실을 따졌을 때 우려되는 실. 지금 기대하는 득은 얘기를 충분히 하셨어요. 그러면 우려되는 실은 없습니까? 선거에서 이기는데 실이 뭐가 있겠습니까? 선거에서 이기면은 그냥 득밖에 없는 거지 실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장동의 체제 속에서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층의 이반을 가속한다든지 이런. 저는 식으로. 그렇게 보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게 안 나타나야 되죠. 근데 저렇게 나타난 것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우리가 분석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한울 박사가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가지고 얘기한 바에 의하면 네네. 이건 뭐 예를 들면 지역별로 누구 후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진보층 같은 경우가 적극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높고 네네네. 보수층이 낮다라고 하는 게 나왔죠.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하게 되면 보수층 같은 경우 투표율이 약간 높아갈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저도 그래 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보수층 입장에서야 새로운 어떤 변수가 발생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중도층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진보층도 저 결집할 수 있겠죠. 중도층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탄핵 파면, 내란, 국정농단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겠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도층들이 지금까지 내란 이후에 쭉 보여왔던 모습을 보면 내란에 반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도 국정농단 마찬가지라는 상황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말씀하신 특정 지역 같은 경우 선거 자체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결집할 수 있는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작용이 세냐, 아니면 반작용이 셀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일단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지방선거가 낮습니다. 대부분 50%대니까요. 맞습니다. 총선은 60%대에서 70, 그다음에 대선은 70%대인데 격차가 15에서 2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사전투표율 자체가 조금 높아진다고 하면 뭐 사전투표 많이 진보나 보수가 다 많이 나오시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진보와 보수가 상당히 좀 더 나온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작용을 상쇄할 만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을 때 사람이 많이 모였다. 이것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전체 유권자로 따지면 진짜 보이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저는 사전투표를 보면서 아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선거운동 방식을 막판에 좀 변동시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작용보다는 반작용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선거야 뭐 6월 3일 날 다 뚜껑 까서 개표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우 긴장한 방식으로 선거운동 해야겠죠. 대변인 이런 점은 부담이 되지 않으십니까?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당시 국민의힘의 의원 상당수가 탄핵에 동의했기 때문에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그 충격소에 동의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고 그다음에 헌재로 넘어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지금 탄핵 지금 파면 거기에다가 실형 선고까지 지금 무기징역을 1심에서 받은 상황이죠. 이러한 탄핵 이미지가 계속해서 입혀지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저는 그 점이 정말 궁금합니다. 솔직히.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화제가 될 수가 없죠. 탄핵된 대통령이 왜 나느냐. 그런 비판과 소리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지금 모든 언론 보면 아시겠지만 선거의 여왕 박근혜가 돌아왔다라는 헤드라인으로 보통 다 나오더라고요. 그럼 박근혜 효과를 지금 다 얘기하고 있다는 의미인 건데 방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탄핵 당한 대통령이 또 나왔으면은 과거에 탄핵 대통령 그리고 지금 또 탄핵당한 대통령이 있는 그런 정당에서 전직 대통령과 현 대통령이 있는 이런 상황을 다시 사람들한테 리마인드 시켜주니까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주 소수에서 불과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10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유죄를 받고 본인이 처벌을 받고 실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면 복권이 됐고요. 이미 처벌이 다 끝나다 그죠. 자, 유승열 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마치 나중에 곧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처럼 얘기하냐 말씀하셨는데 근데 유승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확정 안 되는데 확정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란 혐의 확정된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재판이 대법원 확정나기 전에 어떤 판단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유승열 전 대통령은 똑같이 확정 안 되는데 그 확정 안 되는 보나마나 아니냐. 번호만 아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이중잣대가 오히려 저는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일정한 본인이 판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사법부에 맡겨두자. 지금 더 이상 정치에서 이걸 끌고 와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로 도배를 해버리면 대한민국 그러면 민생도 있고 경제도 있고 외교도 있고 안보도 있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런 것도 문제가 천지백갈인데 속된 말로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언제 해결할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사법부에 넘겨두고 또 피로감이 있는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짧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무죄 추정 원칙 얘기했습니다만 탄핵을 당했어요. 국회에서. 헌재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 내란 문제예요. 예를 들면 다른 문제도 아니에요. 내란 문제입니다. 그럼 부끄러워야 돼요. 107명이 공동성명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짜 사과한 건 아니야.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한지 아셔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 빼고요. 사면복권 된 두 분이 계시니까 전 대통령. 제가 원래 박근혜 씨 그다음에 이명박 씨 그러다가 사면복권 됐기 때문에 제가 전 대통령 붙이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명칭을 호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분도 탄핵당하고 또 한 분도 상당히 큰 실형을 당하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한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러낼 수밖에 없었던 국내힘의 처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올 수 있어요. 사면복권 됐으니까 선거도 할 수 있습니다. 좀 그렇다면 한마디는 해야죠. 우리가 좀 부끄럽다. 적어도 나도 그랬지만 소위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탄핵당하고 파면당한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씀해야 된다. 그래야 보수가 새롭게 쓸 수 있다. 나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을 엄중하게 꾸짖고 그 꾸짖은 기반 위에서 국민들에게 보수를 재건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닌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거는 오케이. 왜냐하면 타당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에서 순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동의할 수 있다. 근데 그것 없이 말씀하신다면 윤석열 씨마저도 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건 민주주의 역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복권이라고 하는 국민통합의 가치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에도 태행적이고 선거운동에도 태행적이다라고 하는 고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타령하고 있는 박근혜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여기 하숙을 하실 때 우리나라 사정을 아시잖아요. 나라도 뺏기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학교에 가서 제자들을 키우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꽉 막힌 그 우리나라의 그 미래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 젊은 시절에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문턱을 정말 그 수백 번도 더 들락날락 하시면서 고민하셨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아버지께서 군에 계실 때 양구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다르게 애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울산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울산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결과물이다.
지금 저렇게 이제 국힘당은 박근혜를 팔고 박근혜는 아버지를 팔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 팔이 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아버지 타령하는 거 저게 보수 박정희 향수를 자극해서 결집을 유도한다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근데 난 정말 궁금해요. 대구는 먹힙니까? 대구는 70대, 60대 후반 여기에 분들한테는 크게 소구력이 있는 게 그쪽 연배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예전에 박근혜 탄핵 당시 때도 대화를 해보면은 본인의 인생과 박근혜의 인생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박근혜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내가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하고 노력했던 것을 폄하당한다고 인식하세요. 굉장히 분노 반응을 보이시는데 지금도 그 여전히 약간 그런 동정, 아련함 이게 남아있고 특히 저 모습이 지금 보면은 예전에 탄핵 때보다도 훨씬 좀 연로있지 않습니까? 어깨도 이렇게 굽어있고 거기에 대한 막 안쓰러움. 그래서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겨우 이제 그쪽 고령 유권자들에게 아이고 내가 막 이번에 막 짜증나가 투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보여 허리가 이렇게 굽어가 내가 눈물이 나더라 투표는 해야 안 되겠나 뭐 이런 이거예요. 너무 와닿는다. 네, 요거 하나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니까 투표를 예능인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실감이 나네요. 실감이 나. 아 정말 그러겠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요. 아까도 이제 나이가 도대체 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역사나 뭐 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그 거꾸로 물레방아를 돌리려고 하는 시도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김종원 장님 저건 퇴행 아닙니까? 퇴행이죠. 그러니까 일단 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문제는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요. 적어도 그 국회에서 탄핵당하고 헌재에서 파면당하고 법원을 통해서 22년 시정을 받고 난 다음에 소위 민주당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통합이란 이유로 사면복권을 해서 나와서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법을 통해서 저렇게 구제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훼손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좀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다. 민주주의의 퇴행이기도 하고 선거운동의 퇴행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술을 먹었더니 술이 살짝 올라오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아마 앞으로 다시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문에 산업화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실제로 다른 일각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도 불구하고 산업화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사적 평가를 온전히 박정희라고 하는 개인에게 투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어려운 시기를 열심히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자기 아버지의 역사를 가지고 따지고 보면 선거표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올바른가.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이 탄핵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선거운동에 나오는 모습 그것도 바로 직전에 윤석열 씨가 탄핵 파면당한 상황에서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근본적 의미에서 왜 국민의힘과 그쪽 분들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정치인들 또 전직 대통령이신 분들이 제가 뭐 분이라는 표현도 쓰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들이 형기를 얼마 채우지 않고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사면을 받았다라고 하면 특정 정파를 이제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국민통합이라는 그 가치를 좀 살려주셔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가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원했든 뭐 아니면 당이 원했든지 간에 여기 나와서 지금 박민식 후보 쪽을 지원하거나 국민의힘을 공식적으로 박근혜 씨가 지원해주는 모습이 이게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냐. 국민의힘으로만 봐도 셈이 잘못됐거든요. 만약에 박민식 후보가 살아나서 한동훈이 떨어지게 되면 장동혁 체제가 더 유지되면서 국민의힘의 소멸 단계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건 사실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등장하지 않고 국민들의 선택과 판단에 맡겨주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사면받은 정치인으로서 응당 따라야 될 룰인데 여기 나와가지고 심지어 특정 지역만 휘젓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대구 경북이나 영남 지역만 휘젓는 게 아니라 전국을 지금 휘젓고 있는 과거 선거의 여왕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이건 선거의 여왕이 아니라 선거를 망치는 장본인이 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뭐 유영하 의원 얘기 들어보니 뭐 전화가 엄청 온다 그러더라고요. 와달라고 자기한테. 아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원래는 당대표 얼굴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야당일 때는 뭐 당대표가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궁여지책으로 저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이제 민주진보진영에 계신 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지고 있다고 인식하는구나 지금. 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지고 있는데 약간 미세하게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접전으로. 그러니까 조금만 이거 뭐 하면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저들은 저런 것까지 하니 우리도 투표 귀찮다고 안 하면 안 된다. 박박 긁어서 한 표라도 더 모아야 된다. 그 말씀 제가 드립니다. 예. 네. 이제 저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지요. 워낙 그동안 자기들이 텃밭이라고 자부해왔던 대구 경북까지도 흔들리고 이러다가 보수가 괴멸될 것 같으니 여기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좀 지키고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데서 나온 거지만 정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에 대구가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는 참 절망의 땅이 될 거다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선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박정희를 동원하고 정말 저는 박근혜가 노추의 끝판왕이 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게 김부겸 총리했던 사람이 지금 시장이 되려고 하는데 대구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마음을 안 움직여 주실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나 아마 많은 분들이 샤이 김부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국민의힘 후보는 쉐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샤이와 쉐임을 예. 구별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모르겠지만 김부겸이니까 나는 찍을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주변 분들에게 정말 한 명씩 전파해 주시길 바라는 게 뭐냐면 이번에 김부겸 후보가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맞습니다. 김부겸 이후에 누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도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대구에서 한번 써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다음번에는 아니어도 되잖아요. 해보시면 만약에 대구시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대구에서 정말 대선 후보 하나 키워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말 함의를 담고 있는 이번 대구시장 선거니까 진짜 한 번만 써봐 주시라. 그런 마음이 드네요. 또 우리 미래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 이번에는 김부겸으로 한번 바꿔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얘기하면 그 영남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호남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호남은요 민주당이 못하면 응징합니다. 응징한 역사가 있어요. 2006년도 그 열린우리당이 전북밖에 안 됐어요. 전남 광주 안 됐습니다. 2016년 완전히 다 국민의당이 다 싹쓸이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이 못하면 호남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응징을 해요. 저는 영남도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탄핵당한 파면당한 대통령의 그 당이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면 저는 진짜 보수의 한동훈 얘기는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철저하게 예를 들면 회초리를 드셔야 돼요. 그래야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형식적인 보수로서 자기의 길을 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적으로는 대구 시민들 또는 영남 유권자들에게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좀 이번 참에 진짜 회초리를 좀 과감하게 드십시오. 자식을 사랑한 건 알겠습니다만 예. 자식을 너무 내버려 둬도 버릇이 없어집니다. 그럼요. 버릇이 없어지면 밖에 나가서 사람 대접 못 받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럼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우리가 마음대로 개판치고 거꾸로 다니고 그래도 괜찮나?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응 논리라는 게 분명히 추경호 후보 같은 분한테도 아니 김부겸 후보가 워낙에 세니까 대응 논리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겠죠. 근데 정상적으로 뭔가 이 야당 후보 쪽에 좀 표를 또 쥐어주기도 하고 영남 지역의 민심이라는 곳은 뭐 이번에 있었던 여러 공소 취소 뭐 이거 국민의힘 주장이니까요. 저는 뭐 조작 기소 특검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공소 취소 특검법과 관련된 여론도 좋지 않았으니까 어떤 정당한 견제를 하고 싶다라는 심리도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추경호 후보의 대응 논리 같은 것들을 보면은 견제라기보다는 뭐 색깔론이라든지 지역주의에 가까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전라도 얘기도 하셨는데 민주당 후보가 자기 찍어주면 돈 보따리 가져온다고 하는데 전라도 먼저 주지 대구 안 준다. 이런 발언을 2026년에 이르러서도 아직까지 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하고 있다면 저는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바꿔 선수 교체는 한 번쯤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인식을 한 번만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며칠간 정치 뉴스는 그 전직 대통령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박근혜, 이명박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판인가?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바다의 날 행사 때문에 부산 갔다가 시장 들고 뭐 이게 관건 선거다 또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이 현직 대통령 대 전직 대통령 이렇게 붙여놓기도 했거든요. 신문도 문제 있네요, 그게. 이거 지금 어떻게 판을 해석을 해야 하는가? 언론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요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탄핵당한 보수 대통령과 그 코스피 9천에 도달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 이렇게 비교한 게 맞죠. 사실 뭐 이게 뭐 전현직의 싸움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안 하던 일을 갑자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정을 잡았다면 이거 선거 개입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런 의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합법적 틀 안에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론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재명 대통령 정부 시작 때부터 전국을 돌면서 타운 미팅은 우리 다 전국이 다 봤잖아요. 국무회의 공개하면서 계속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게 국정 스타일이에요. 전국을 돌면서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갔으면 그쪽 가서 좀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경 가면서 대구도 가면서 공항도 물어보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있으니까 현장을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 가는 건 습관처럼 가는 것이고 핵잠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이미 해놨으니까 거기 조선소 가서 보는 것이고 뭐가 안 하던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선거 개입이냐 그거예요. 안 하던 일을 했던 건 옛날에 또 다시 또 윤석열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 양반은 갑자기 1월부터 4일 당시 그 총선이 있었던 데죠. 1월부터 4월까지 딱 그 기간만 정해서 그 사람들 만나고 다녔잖아요. 심지어 후보들 데려다가 본인이 어떻게 했어요. 손잡고 다녔잖아요. 그게 강권 선거 개입이고. 알겠습니다. 개입이 아니다. 사실 여론에서 제목을 뽑으려면 억울하면 여당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나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면은 무죄가 아니다. 아직도 징역에 있어야 될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식으로 포인트를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등이 등장하는 것은 표심에 영향을 줍니까? 영향은 있죠. 나쁜 영향도 있고 뭐 좋은 영향도 있는데 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선거의 여왕이라고 할 만큼 타인을 설득해서 우리 표를 늘려내고 중도층을 우리 편으로 끌고 오고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움직이면은 어차피 그 표를 찍을 사람들이 모이는 모집 효과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대한민국 역사상 선거의 왕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YSDJ 외에는 없었어요. 그분들은 없는 표를 만들어내는 탁월한 재주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구조에 뭐 정권 심판론이 있으면 그 구조에 올라타고 그다음에 특정 정파, 특정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했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오죽 답답하면 이제 전직 대통령까지 소환하겠느냐라는 것인데 그 지금 박근혜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거에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그 해고적 투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보수 색채가 강한 뭐 경북이라든지 대구 또 경남 그러니까 농촌이나 어촌 지역이 있는 데서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이라든지 부산 같은 대도시 그러니까 좀 셀러리맨들이 많고 또 중도층이 좀 강한 근데 이런 지역은 오히려 전직 대통령들의 등장에 의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약화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요인들 때문에 서울, 부산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빙 우세 지역으로 여전히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또 박경준 시장과 뭐 이렇게 뭐 다니는 것보다는 대구의 추경호, 그다음에 충청도에 이제 여러 후보들과 이제 다니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특정 지역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좀 뭐 전국적인 부분보다는 좀 지역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남 자민련을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요새 그 국민의힘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장하고 그러니까 뭐 MB까지 등장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역사가 재평가할 것이다. 과거에 이제 탄핵 국면이라든지 신동욱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계양을의 국민의힘 후보가 심왕섭 후보라고 있는데 전한길 씨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역사가 재평가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그 정당에서 공천, 특히나 전략 공천 받은 인물인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정당의 의원이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이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출사표는 뭐라고 해야 되죠? 출연이라고 할게요. 이분이 그냥 대구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해요. 앞에 마실 나왔다고 생각하고 도울 수 있죠. 거기까지는. 근데 대구를 벗어나서 충청, 뭐 부경, 강원도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국민의힘의 장동혁과 모종의 기벤테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시나? 아니 어떻게 공짜로 도와주겠어요. 뭐가 본인에게 주는 이득이 있으니까 저는 나왔다고 보이는 게 추측이지만. 시장에서 떡 사 먹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떡도 사 먹지만 떡 때문에 나온다고요? 이게 보면은 제가 말했듯이 그 탄핵에 대한 재평가 부분들이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주고받는 것 중에 그러니까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신이 한 바퀴 돌아주면 수도권은 우리 이택수 대표가 얘기했듯이 그 중도층에 좋은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어촌 중심으로 이렇게 좀 돌아주면 우리 당이 이번에 그래도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살아남는다면 탄핵에 대한 재평가를 해드리겠다. 저는 그런 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전국을 도울 이유가 없어요. 결국엔 장동혁 살리면 윤어게인 살리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보수의 어떤 제대로 된 재건이 어렵다는 거를 박근혜 전직 대통령도 알 건데 탄핵을 당한 이 그 말하자면은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면을 다 깎이면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랬을까? 자신에 대한 탄핵의 재평가가 제 생각에는 모종의 어떤 서로 간의 딜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생기는 게 없는데 저렇게까지 나올 이유가 있느냐라고 해석을 해보자면 얻는다면 그런 부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유영하 의원의 최고위원 진출 정도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영하 의원의. 근데 이거는 저당이 보수가 아니고 자기 논리적 모순에 사료 잡혀서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 문제는 제일 먼저 윤석열한테 물어봐야지. 수사했던 그죠? 그리고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정치인들 수없이 많잖아요. 오세훈한테도 안 물어보고 박형준한테도 안 물어보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건 보수도 아니고 결국은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에 빠져가지고 해체돼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단식 투쟁해서 마지막에 단식을 이제 중단했을 때 그때 그 출구를 열어준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하고는 계속 교감을 하고 있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면서 추경호, 그다음에 뭐 가령 대전에 이제 이장우, 김태움 뭐 이런 쪽에 유세를 친박 혹은 뭐 친윤 이렇게 유세를 하면서 만약에 경북 단체장이 국민의힘이고 또 대구도 그렇고 경남 뭐 이런 식으로 16개 중에 3개 내지 4개가 되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성적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원래 15대 1로 완패할 것이다라고 뭐 극단적인 성적표가 예상되기도 했는데 만약 이대로 가면 13대 3 혹은 12대 4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면 꽤 선전했네. 그러면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덕분에 뭐 이런 농어촌 지역 중심의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광역단체장 평가를 해보면 이런 대도시는 좀 원래 그 국민의힘에 조금 박한 편이고요. 근데 이런 농어촌 지역은 또 국민의힘에 굉장히 후한 성적표를 늘 줍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 대도시 단체장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결국에는 한 3개 혹은 4개 정도 성적표를 갖고 재평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산 전략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카드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